그럼 이번엔 후삼국이 어떻게 통일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데 말이 후삼국이지 사실상 신라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신라의 국력은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후백제와 고려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후백제와 고려는 이 통일 과정에서 방향에 큰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일단 시작점에서 더 유리했던 국가는 후백제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일대의 곡창지대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강력했던 후백제. 근데 반면 고려는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 내부를 정비를 해야 되는 막 송악천도처럼 그러니까 분열이 있었던 거야, 일종의. 분열과 혼란과 다시 재건국 같은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집중하기가 초반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힘 차이 때문이었을까? 후백제와 고려가 통일 과정에서 신라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후백제 같은 경우는 일단 견훤 개인적인 인간적 그 성격 문제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장군 출신이라 전쟁에 대한 거부감도 적었던 데다가 힘으로 밀어붙이자 이거야. 그래서 신라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든 뭐 권위가 이제는 없잖아. 이게 뭐 망해가는 나라인데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래서 굉장히 우리 후배들 힘이 더 세다. 그러면서 신라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한다든가 나 언제든 너 멸망시킬 수 있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좀 신라 입장에서 공포스러울 수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느낌인 거죠. 후백제가 좀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반면 고려 같은 경우는 자기 내부의 정비가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주위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좀 막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죠. 작게라도 바깥으로 힘이 쏠리는 건 좀 막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라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록상으로 일단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는 장군 출신이라 그런가 카리스마 있고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그 욱하는 간혹 이제 열받아 하는 좀 그런 성격의 면모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고려는 아니, 고려의 왕건 같은 경우는 참을성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근데 좀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신라 때문에 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신라를 상당히 배려해요. 네가 약소국일지 몰라도 천년신라라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망해가는 신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신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약소국이라 뭐 하잘것없는 신라지만 당시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이라고 해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이 경혜왕이라는 사람이 후백제와 고려 중 자기 혼자서는 지금 못 살아남는단 말이야. 우리는 어느 쪽을 친구로 택해야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택하겠어요? 당연히 고려라는 거지. 그러면서 고려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자연스럽게 신라는 이제 친구 관계잖아. 가까워졌으니까 후백제와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사실상 후백제를 왕따시키는 좀 구도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은 굉장히 이걸 분노하게 되는 거지. 신라 네 녀석이 감히 우리 후백제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해? 네 고려랑만 논다 이거지 이러면서 후백제 견훤은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경혜왕이라는 사람이 참 이 신라 말기에 어울리는 임금이라 싶은 게 아무리 고려랑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국교를 좀 맺었다고 해도 자기 나라도 좀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혜왕이 뭔 일 나면 고려가 지켜주겠지 뭐 이러면서 뭐 국경 방어 신경도 별로 안 쓰고요. 참고로 견훤 쳐들어온 날에도 그 경혜왕이 파티를 열었다고 해. 그래서 그 조금 이따 교과서에서 볼 건데 포석정이라고 유명한 유원지 있어요, 신라에. 그곳에서 막 술 파티하면서 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견훤이 쳐들어왔는데 왕이란 작자가 막 술 먹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견훤이
경혜왕에게 한 소리를 해요. 야, 너 따위한테 내가 너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도 참 짜증난다. 내가 여기 경주에 쳐들어올 때까지 너 대체 뭐 했냐? 네가 왕의 자격이 있냐?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칼을 던져줘요. 경경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고 해. 근데 견훤도 그러면서 실은 여러분 그러면은 견훤이 이 기회에 신라를 아예 망하게 해버리면 좋잖아. 근데 견훤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천년 신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신라를 먹어서 그 국경 지역까지 방어를 하려면 고려와의 싸움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듣고 고려가 막 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견훤은 이제 자신의 말을 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꼭두각시 국왕을 대신에 신라에 세워놓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이 딱 허수아비에 어울리게 생긴 임금이야. 그래서 이 경순왕을 왕위에 올린 다음에 자기는 후백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너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경혜왕처럼 나 왕따시키고 하면 너 뒤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그 후백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신라의 요청으로 신라 경혜왕이 이미 이제 SOS를 보내놓은 거죠. 고려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고요. 비록 고려가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경혜왕이 이미 사망을 하긴 했지만 이제 뒤돌아가고 있던 후백제 군은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왕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첫 후백제와의 전투였거든. 여기에서 고려가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빡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후백제 강력합니다. 오히려 뒤쫓아오던 고려를 역공을 함으로써 고려군이 거의 대부분 전멸을 할 정도로 대위기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참고로 이때 나왔던 그 유명한 전투가 팔공산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거 대전이었나 대구였나 대구였을 거야.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산이거든요. 이 팔공산이란 산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왕건이 너무 어이없게 팍 견훤한테 얻어맞은 거야.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갔거든. 막 도망을 산속으로 도망가. 우리 막 맨날 배우잖아. 산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측근 신하들과 함께 와 도망을 가는데 견훤의 군대가 너무 무섭게 추격을 하는 거야. 이때 그 왕건과 굉장히 가까웠던 거의 친동생급으로 가까웠던 신하 중에 하나가 왕건의 옷을 베껴요. 그래서 왕건의 옷하고 자기 옷을 바꿔 입더니 도망가세요, 전하. 내가 유인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왕건인 척하고 막 이제 견훤의 군대를 꼬드겨.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왕건은 도망을 가는데 왕건은 그 결과 살아남았으나 이때 이제 왕건이 가장 아꼈던 그 신하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신하가 이 산속에서 신도 못 찾은 채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8명의 공신이 죽어버린 산이라고 해서 이 산 이름이 팔공산이에요. 그렇게 불릴 정도로 왕건에게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어떻게 보면 신라한테 괜히 잘해주려다가 이 견훤한테 얻어 터진 거 아니야? 그럼 고려 입장에서 자기 코가 석잔데 좀 신라를 버릴 만도 하건만 근데 이 패배 이후에도 고려는 여전히 신라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왕건이 직접 신라를 방문해서 그 허수아비 임금이었던 경순왕을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그래 자기 코가 석잔데 그래서 계속 관용과 배려 정책을 보이니까 여기서 왕건의 인품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저 인간 진짜 사람 됐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설사 저 사람을 위해 목숨을 잃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특히 견훤에 의해 왕이 됐던 경순왕조차도 왕건에게 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신라와 그리고 당시 주요 세력이었던 많은 호족 세력이 왕건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전투에서 왕건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도 왕건의 편을 들어서 다시 후백제를 왕따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주위의 많은 호족 세력들이 왕건 편을 들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후백제에겐 굉장한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